52번 지역사회 복지 이론에 관한 것은 맞는 것은 다원주의 이론이 있고요. 구조적 기능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구성 이론, 권력관계 이론, 사회자본 이론. 자, 여기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이것은 다원주의 이론이라보다는 생태학적 이론에 맞는 것이죠. 그럼 다원주의 이론이 뭐냐면 서로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에서 모인 결사체 집단 같은 것이 말이고, 구조적 기능이 뭐냐면 건물에 보면 건물 구조가 있잖아요. 1층 있으면 2층은 3층. 그 층마다 모든 것이 모든 요소가 다 정확히 유지돼야죠. 역할과 분담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가 있듯이 구조적 기능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갈등론이라고 하겠죠. 사회 구성주의 이론, 지역사회 문제를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규정을 본다. 뭐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이것은 좀 객관적 사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게 주관적이다. 모든 게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력관계 이런 게 뭐냐면 그 정부 예산과 사회복지사들과의 관계,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통제도 받고 감시도 받고 그러죠. 그다음에 사회자본 이론, 지역사회는 소수 엘리트 집단이 말하는 정책을 잡는다. 이것도 엘리트주의 이론이고요. 사회주의 이론이 뭐냐면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해결하기 위한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다원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집단이나 결사체, 아까 말했죠? 공동이익에서 모인 집단. 그래서 그 집단끼리 경쟁, 갈등, 협력 등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뭐 경쟁이 있으면 갈등이고, 갈등이 있으면 경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과 경쟁이 있으면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와 반면 엘리트 이론은 권력은 소수 지배계층에서 주어진다. 우리 뭐 상위 1%, 5%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구조적 기능론, 사회 각각의 부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아까도 말했죠? 건물 구조 같은 거 볼 때. 요소에서 뭐 정확히 균형을 맞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산풍벽까지 좀 무너지죠. 사회의 각 구성 요소들은 사회 의존적 관계로 있으며 1층과 2층의 관계가 의존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가 유지 전속을 기여하며 각 구성 요소들은 기능 수행은 구성 요소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한다. 우리가 보면 빨간불은 멈춰라, 파란불은 건너가라, 그런 것이 다 합의해서 이런 것이죠. 자, 갈등론. 기본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및 집단들의 갈등 현상을 주목한다. 사회의 각 구성 요소들은 서로 갈등한 게 있으며 이런 갈등이 사회 전체를 발전한다고 했다. 이것은 갈등이 있으면 사회 발전인다 그죠?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매기론이 있습니다. 매기론은 뭐냐면 미꾸라지하고 메기가 같이 살면 미꾸라지는 메기 먹히지 않게 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한답니다. 싸우고. 그러면 고기 맛이 좋아지고, 그냥 미꾸라지만 있으면 경쟁이 없기 때문에 흐물으면서 맛이 없다고 하죠. 그 유명한 매기론이죠. 이 서로 갈등과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한편 각 구성들의 역할과 분배 방식은 강제와 억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구조 기능론과 갈등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그 기능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회 구성 요소가 있는 여러 요소들이 각각 맡은 역할을, 기능을 수행할 때 사회는 균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은 게 다 자기 기능을 수행하면은 좋은 사회가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산출물이 형성할 수 있다. 각 구성 요소가 제 기능하지 못할 때 뭐 경제가 무너진다. 그럼 불균형이 나타나면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죠.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잖아요. 자, 갈등론.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여러 개인과 집단을 구성되어 있다. 이제 서로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게 집단이죠. 이를 구성 요소들을 항상 갈등한 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갈등이 생기냐? 서로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론은 기능론과 함께 2대 사회 구성이다. 2대. 갈등과 기능론은 서로 사회를 구성하는 2대 요소다. 자, 그러면 개념은 뭐냐? 기능주의 이론은 사회 유기체로 본다. 살아있는 생물체로 보죠. 유기체는 항상 생존과 건강한 활동을 지향하며 어떤 이유로 병을 얻어 부분 또는 전체가 기능이 약화되면 이를 회복하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기울이며 안정과 질서를 합의된 목표 아래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집단이다. 이것을 뭐라 하면 항상성이라고 하죠. 항상성. 인간의 우리 몸도 어느 한쪽이 아프면 자동적으로 자연 치유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거. 항상 우리 보일러도 그렇죠. 뭐 25도로 딱 맞추려면 추우면 25도로 하고 더우면 멈춰 있고 항상 그 유지를 하겠다. 이것도 인행사에서 많이 나온 얘기예요. 자, 갈등론. 사회를 각 개인과 집단 간에 끊임없이 경쟁과 갈등이 온다. 이거 다 인정하는 방법이죠.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골목골목마다 커피숍 엄청 생겼잖아요. 그러면 매일 문도 닫고 새로 창업하고 무한 경쟁이 되죠. 무한 경쟁, 무한 갈등을 낳는다. 갈등주의 이론은 이익 집단과 대립 갈등이 심하면 집단 행동에 의해서 자원을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자, 기능론에서 주요 원칙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회는 상호 관련되어 있고, 뭐 독립된 것이 아니죠. 서로 연결되어 있죠. 체계적이고. 사회 전체를 존속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기능이 된다. 사회는 부분들이 전체 사회를 이루고, 부분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전체 사회를 이루죠. 가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국가 전체. 상호 결합시키는 통합의 기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는 균형 또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정상적인 상태. 불균형이 있으면 불균형의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사회가 존속하는 것 같아요. 사회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능론을 합의이론이라고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란불은 건너가는 것이다. 빨간불은 우선 멈춥니다. 노란불은 대기 중이다. 그것은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인 것이지 빨간불이라고 무조건 멈추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된 것이야.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기능론을 합의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갈등론. 사회는 항상 변한다. 그 유명한 매기론이죠. 사회는 항상 경쟁과 갈등 관계가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갈등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갈등과 고통이 없으면 사회 발전이 없죠. 역사가 그렇죠. 항상 대지각 변동이라면 그 고통과 갈등 속에서 다 적자 생존. 사회에 적응하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다치고. 대표인 것이, 공룡이 소멸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회 합의에 의해서보다는 탄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사회 문제는 지배자의 착취에서 탄압에서 나온다. 자, 평가. 기능론은 어떻게 평가했냐? 사회를 다양한 요인으로 고찰하는 다원적 접근으로 통하여 자유주의 사회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공헌했다. 실증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회과학에 기여했다. 갈등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역동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미흡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갈등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기득권, 보수적이죠. 보수적인 사람들로 지지계층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갈등론에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강조하며 현대사회에서 비인간의 현상을 지적한 공헌이 있다. 지금 우리가 비인간화, 모순 그런 게 다 지금 현대사에 있죠. 갈등론은 권력투쟁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회적 대립관계가 되어 있죠. 권력투쟁 대단하죠. 그 다음에 경쟁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이익을 추구해서는 서로 경쟁을 이루죠. 무한 경쟁이 되는 것이죠. 사회 한쪽 면만 보고 갈등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비판과 그들의 주장이 경험적 증명한 것을 미흡했다. 그 다음에 이를 지적한 것은 피지배계층이다. 자, 그럼 권력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말했죠. 정부하고 사회복지사의 권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권력과 갈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지역사회 이해함에 있어 권력과 정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갈등과 변화는 대부분의 지역사회의 핵심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이론은 자원을 중시하는데 지역사회는 자연의 hil성에 의해서 모두가 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헤게모니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자원과 권력이 많이 가진 집단이나 기관, 조직들, 그런 조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조직도 있다. 개개인이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런 조직도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에서는. 따라서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은 권력이 가진 자리에서 영향력이나 지배를 받고 의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또 힘이 없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또 받아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지배도 받고 통제도 받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원의 크기에서 권력 관계에 불균이 쌓인다. 뭐 자원의 크기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크기는 크기죠. 하여튼 정부 뭐 지자체나 사회복지사라고는 자원의 크기가 틀리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정부 조직은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죠. 민간 사회복지 조직들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부 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예산을 받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조직 상호 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게 동등한 관계가 안 되죠. 서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죠. 또한 정부 조직으로부터 자원을 제공받은 민간 조직들은 정부에 의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받고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쩌면 반대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민간들이 하고 있죠. 정부의 조직은 문제점이나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 아무리 뭐 지자체가 잘못했고 정부가 우리 사회복지가 맞지 않는다고 해도 비판할 수가 없죠.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조직은 정부 요구에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거 정부 요구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맞다 틀리다 해도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구구절절에 맞는 말 같습니다. 자, 사회자본 이론. 정의. 현대에 들어서 기범, 연결망, 신뢰, 호혜성 등 개념을 요소로 하여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 무형의 재산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신뢰감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호혜성, 너와 나의 호혜성이 어떤 거냐. 그냥 머릿속으로 알지 눈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규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자본이란 지역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의 무형의 자산이라고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박종을 위해 일정 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육성위원회, 자문위원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자본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국회의사당이죠. 이 국회의사당인데 사실 뭐 국회의사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이죠. 뭐 예산도 다 다 예산도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편성이 아니라 예산 승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엘리트 집단이 모일 수밖에 없죠. 다양히 많이 알아야죠. 그 다음에 사회자본 이론이 뭐냐. 협의, 아주 적은 개념으로는 상호 이익을 위해서 조율과 협동을 기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규범을 또는 사회적 신뢰, 그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론적 모형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론적 모형은 이익집단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경쟁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영향을 펼치는 것이다. 정책은 시민사회의 특수한 이익을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주의 이론이라는 게 뭐냐. 구성주의가 개인 주관적이라겠죠. 그래서 지식을 보면 지식은 주관적이며 스스로 각자가 구성해 가는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매우 개별적이고 기속적으로 구성과 재구성을 반복하면서 변화한다는 전체 견지에서 출발한다. 기본 가정은 뭐냐면 첫째, 지식은 인식의 주체에서 구성된다. 지식은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셋째, 지식은 협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한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오리일까요? 토끼일까요? 이 구성주의거든요. 개인의 생각이죠. 어쩔 때 보면 한쪽으로 보면 오리 같기도 하고 어쩌면 토끼 같기도 하고, 이게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